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배당 다 받으면 안전한 거 아니야? 경쟁 피하려고 일부러 이런 물건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 때문에 낙찰받고 수천만 원을 추가로 인수한 사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새치기해서 가져가는 녀석이 있는데요. 바로 세금, 조세 채권입니다. 배당 순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요 녀석 조세 채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겉으로 보면 임차인이 배당만 받으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전에 조세 채권이 먼저 배당받아가면 임차인은 사실상 보증금을 다 받은 게 아닌데요. 그 부족한 보증금을 누가 내냐? 바로 낙찰자가 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조세 채권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리고 입찰 전에 어떤 걸 꼭 확인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입찰을 좀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조세 채권이란 뭔가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조세 법률에 근거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가지는 금전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국가가 법을 근거로 국민에게 세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 조세 채권과 당해세는 똑같은 건가요? 당해세는 조세채권의 한 종류고요. 부동산 때문에 생긴 세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재산세나 종부세가 있겠죠. 조세채권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는데요. 국세는 부가세, 소득세, 종부세, 양도세가 있고요.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가 있고 이거 지자체에 납부하죠. 그리고 세금은 아니지만 조세채권에 준하는 우선권이 있는 공과금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기억하실게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중에 어떤 세금이 더 클까요? 큰 돈은 거의 국세에 몰려 있는데요. 국세의 공통점을 보면 금액이 크고 전국 단위로 걷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서 경제활동의 핵심 돈줄은 전부 국세로 운영됩니다. 즉 국가를 운영하는 메인 세금을 의미해요. 회사로 따지면 본사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지방세는요? 지방세는 생활 밀착형 세금입니다. 지방세의 공통점은 부동산이나 차량 등 보유자산 기준에 의해서 지역 안에서만 부과합니다. 지역 운영비 성격으로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겠죠. 국세가 본사의 예산이었다면 지방세는 각 지점의 운영비다.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가 물건을 볼 때 압류나 조세채권이 국세인 세무서에 잡혀 있다면 세금의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꽤 크겠죠? 그럼 반대로 지자체에서 잡혀 있으면요. 세금이 엄청 크진 않겠죠? 넘어갈게요. 그럼 경매에서 조세채권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세채권이 등기부 등본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개시되었으니 우리 세무서나 지자체에서는 돈 받을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기일 내에 교부 청구를 하는데요. 굳이 압류 등기를 하지 않아도 배당기일 전까지 교부 청구만 하면 배당 참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입찰자는 사전에 인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교부 청구가 뭘까요? 교부 청구가 뭐냐면 세금 받을 권리가 있는 국가나 지자체가 경매 배당할 때 내목 먼저 주세요 하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건데요. 교부 청구가 있다면 이 물건에 세금 체납한 게 있구나 하고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당연히 배당에 영향을 주니까 교부 청구 여부는 매우 중요하겠죠. 교부 청구는 경매가 시작하고 배당 요구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요. 교부 청구 여부는 문건 송달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교부 청구는 등기부에 안 보이던 세금이 배당에 등장했다는 공식적인 시그널이에요. 등기부는 출발선이고 교부 청구는 경고등인 거죠. 그럼 두 번째 이유가 나왔죠? 바로 배당을 새치기 한다는 건데요. 배당 순위를 뒤집는 기준은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이 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배당을 먼저 새치기해 갑니다. 법정 기일이 뭔가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세금이 법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해요. 즉, 세금이 태어난 생일인 거죠. 법정 기일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세금 신고일, 고지서 발송일, 납세 의무 확정일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 신고일은 우리 소득세 신고하잖아요. 만약 소득세 세금 신고일이 5월이고 납부 기한이 6월까지라고 하면 세금이 태어난 생일은 5월이죠. 그럼 법정 기일은 5월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고지서 발송일은 우리 자동차세 내잖아요. 구청에서 자동차세 내세요 하고 고지서를 발송하는 날이 법정 기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납세 의무 확정일은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 국세청에선 얼마 내세요 하고 결정하는데 이 날짜가 법정기일이 됩니다. 국가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배당을 세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자, 다시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부족한 만큼 인수한다. 아시겠죠? 그럼 모든 물건의 조세채권을 다 신경 써야 할까요? 인수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거나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찰자 입장에선 이 조세채권의 금액과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른지 느린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해관계인의 협조를 받아 법원을 같이 가서 사건 열람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같은 경매 물건이 공매로 나왔는지 확인해 보는 건데요. 만약 두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는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입찰자는 입찰할 때 어떤 걸 체크해야 할까요? 자,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요. 첫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세무서에 압류가 있는지, 문건 송달 내역에 교부 청구한 게 있는지, 조세채권과 임근채권이 없고 배당을 다 받아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시세 파악을 잘 하고 입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사례를 보면서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먼저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한 물건부터 봐볼게요. 서울 중랑구에 있는 도색 물건이고요. 감정가 2억 7천만 원에 낙찰을 2억 7천100만 원에 받아갔네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 김모 씨가 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살고 있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간 거로 보이네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5년 4월 1일입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 경기 광주 세무서에서 압류가 걸려 있네요. 국세니까 금액이 꽤 크겠죠. 자, 다음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5년 4월 1일이니까 그 전까지 교부 청구한 게 있는지 봐볼게요. 우선 2월 5일에 교부권자 서땡땡에서 교부 청구한 게 있고 3월 21일과 3월 24일 그리고 3월 26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요. 3월 31일에도 교부 청구한 게 있네요. 세금이 딱 봐도 많아 보이는데 이 조세 채권들의 법정 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낙찰자는 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할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물건은 패스하는 게 좋겠죠. 자, 다음 물건은 대구 달서구 아파트고요. 감정가는 3억 3,200만 원이고 낙찰을 3억 2천만 원에 받아갔네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임차인 박모 씨는 보증금 3억 2천만 원에 살고 있고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5년 4월 17일입니다. 자, 등기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걸었고 남대구 세무서에서도 압류를 걸었네요. 자,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2월 6일에 교부권자 남대구 세무서에서 교부 청구를 제출을 했고 여기 특이사항에 2월 24일에 채권자 박모 씨가 국세 및 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를 제출했네요. 여기서 국세 및 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이 뭐냐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예를 들면 임대인이 다주택자인데 여기서 한 물건이 경매로 나왔어요. 임차 보증금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국세가 있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주택에서 국세로 다 배당받아가지 말고 임대인이 보유 중인 주택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배당을 받아가게 해달라는 제도예요. 그럼 전세 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보 가능성이 생기겠죠. 즉 이런 물건은 국세가 상당할 거로 보이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등기부에 표시가 안 돼 있는 사례를 볼게요. 광명에 있는 연립주택이고요. 감정가는 4억 2,500만 원에 낙찰은 2,500만 원에 받아갔네요.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 보증금 3억 7,500만 원이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낙찰자는 보증금을 다 인수해야겠네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4년 4월 9일입니다. 건물 등기를 보면 압류 관련된 등기가 하나도 없죠.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문건 송달 내역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2024년 4월 8일에 교부권자 동땡땡에서 교부 청구한 게 있죠. 이건 확인해 보니 동화성 세무서에서 제출한 교부 청구였고 미납한 국세가 2억 1,6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결국 잔금을 내지 못하고 미납한 사건이에요. 이처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만약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을 본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세무서에 압류가 있는지, 부부청 관계 있는지, 임금 채권이나 조세 채권이 없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다 받아가는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은 조세 채권에 대해서만 설명드렸고 다음번엔 배당 순위가 높은 임금 채권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좀 어렵죠? 딱 세 번만 보시고 경매지 펼쳐보고 체크하는 과정도 세 번만 따라해 보세요. 불안했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